결혼식장 안은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는 붉은 장미와 하얀 리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터지는 플래시가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신부의 엄마 이정숙은 검정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어 있었다. 정숙은 한 손에 부채를 든 채 다른 손으로는 몰래 진정제를 입에 넣었다.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전 정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비 사위 박민호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 지속된 관계였다. 정숙은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자기야, 결혼식만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수진이는 몰라도 돼. 우리 사랑이 진짜잖아. 정숙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딸에게 당장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예식장 예약금도 지불했고 수백 명의 하객에게 청첩장도 발송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딸 수진이 이 결혼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정숙의 남편 이철수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의료비와 생활비로 집안 형편은 날로 어려워졌고 정숙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민호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대기업 과장 출신의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결혼식만큼은 무사히 치러야 해. 체면을 지켜야 해. 정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수진이 거울 앞에 섰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었다.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딸이었다. 엄마 나 어때? 괜찮아 보여.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린다. 수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목이 메어왔지만 억지로 밝게 대답했다.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숙은 일부러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사실을 수진이 너무 괴로워해서 가끔 이런 식으로 위로하곤 했다.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아빠가 보고 계실까? 나 잘 살 수 있을까, 엄마? 그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저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 저 남자의 정체를. 하지만 정숙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25년 전 정숙이 20살이었을 때 미혼모로 첫째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정숙은 대학생이었고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잠적해버렸다. 부모님의 강요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의 이름이 유나였다. 그 후 정숙은 철수와 만나 결혼했고 2년 뒤 수진을 낳았다. 철수에게도 첫째 아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유나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신랑 민호는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입구 쪽을 힐끔힐끔 바라봤다. 뭔가 이상하네. 정숙은 민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식은 시작되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신랑이 좀 어려 보이지 않아? 신부 집안 형편이 어렵다던데. 그래도 신랑이 대기업 다니니까 잘 살겠네. 정숙은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자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다. 사회자의 진행도 매끄러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특별한 축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축가를 맡아주신 성악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가 급작스럽게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지만 여자는 노래 대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축가 대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정숙은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다. 신랑 박민호 씨는 제 연인이기도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머, 뭐라고? 말도 안 돼. 술렁임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신랑 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신부 수지는 얼어붙은 채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숙은 손에 힘이 풀려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다. 결국 터졌구나. 여자는 당당하게 계속 말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까지도 민호는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신부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민호만 바라보았다. 민호야, 이게 사실이야?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나,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얘기했잖아. 유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5년 전 자신이 낳고 입양 보낸 딸의 이름이 바로 유나였다. 하지만 여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결혼식 전날까지 수진이와는 의무적인 결혼일 뿐이라고 했던 말인가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식장의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만두세요.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나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숙은 그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얼굴, 그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 거울에서 본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당신, 혹시 이름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유나입니다. 유나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유나. 그 이름, 그 얼굴. 분명했다. 설마, 내가 25년 전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버린 딸입니다. 한유나, 1997년 3월 15일생 기억나시나요? 정숙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유나는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재미있는 우연이죠? 제가 사랑한 남자가 바로 제 이복 동생과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부 수진이 오열하며 소리쳤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 사람이 내 언니라고? 엄마가 다른 아이를 낳았다고? 정숙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어렸어서. 그땐 널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 그럼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수진이 절규했다. 아니다. 아버지는 모르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유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운 좋게 해외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컸죠. 그런데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모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호를 만난 건가? 수진이 흐느끼며 물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꼈죠. 그런데 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부가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정숙, 바로 저를 버린 그 여자의 딸과 결혼한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는 이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다. 유나,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잖아. 내가 이미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헤어지자고요? 유나가 냉소했다. 당신이 어제까지도 저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결혼은 형식일 뿐이라고 했으면서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민호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인간이. 신부가 불쌍하다. 완전 사기꾼이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로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야? 민호는 변명을 시도했다. 수진아,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유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물을 꺼냈다. 호텔 영수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지난주까지의 것들이에요. 결혼 일주일 전까지도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아직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유나가 정숙을 바라보았다. 저를 버린 이유가 정말 나이가 어려서였나요? 정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사실은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버린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식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야? 정숙이 떨었다. 어머니가 20살 때 동시에 여러 남자와 만나고 있었죠. 그 중에서 누구의 아이인지 몰라서 그냥 버린 거 아닌가요? 정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때 2명의 남자와 관계가 있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더욱 절망했다. 엄마 이것도 사실이에요? 유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저와 수진이의 친아버지가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수진이 경악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만나던 남자 중 한 명이 바로 이철수. 지금 수진이의 아버지예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실제로 유나를 임신했을 때 철수와도 관계가 있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다. 그래서 정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몇 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자매라는 거야? 수진이 울부짖었다. 유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확실히 수진과 유나는 이복자매였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미쳤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유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몰랐죠? 당신이 바람핀 상대가 바로 약혼자의 언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우연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수지는 드레스를 휘날리며 식장을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정숙이 붙잡았다. 수진아, 잠깐만. 엄마에게서 손 떼세요.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민호도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틀어진 상태였다. 다들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 유나가 비웃었다. 당신이 저에게 프러포즈한 것도 오해인가요? 뭐? 수진이 돌아섰다. 유나는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반지 수진이 것과 똑같죠? 수진은 자신의 약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정말로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당신은 우리 둘에게 똑같은 반지를 선물한 거예요. 유나가 차갑게 말했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숙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 딸의 결혼, 가정의 평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유나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시는군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시더니. 그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저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만 했죠. 유나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실제로 정숙은 유나의 존재를 수진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저 묻어두려고만 했었다. 나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식장은 이제 완전한 혼란 상태였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식 진행자와 음향 담당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식장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정숙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유나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던 또 다른 남자, 김태준이었다. 잠깐만요. 태준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태준아, 너는 왜 여기에?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이 결혼식에 오게 됐습니다. 민호가 제 회사 후배거든요. 또 다른 충격이었다. 민호와 태준이 아는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태준이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혹시 당신이 그 아이인가요? 유나도 태준을 처음 보는 듯 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당신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제발, 제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태준은 계속 말했다. 저는 25년 전 정숙 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유나가 차갑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거절했어요. 아이를 키우겠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넌 이미 약혼자가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파혼하고라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거절한 거예요. 이 대화를 듣던 유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럼 저를 버린 건 누구 결정이었나요? 유나가 물었다. 정숙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이 틈을 타서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유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난 이제 갈게.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유나가 비웃었다. 당신이 만든 상황인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나는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유나에게 집중했다. 민호 씨는 사실 결혼 사기꾼이에요. 뭐? 수진이 경악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에게서 돈을 빼돌렸죠. 유나는 더 많은 증거 자료들을 꺼냈다.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 돈을 빌린 증거들.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아니야. 유나,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유나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 녹음 파일도 거짓말인가요? 유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다. 유나야, 수진이는 그냥 돈 있는 집딸이야. 결혼하면 집도 얻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건 너도 알잖아.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돈으로 보였던 거야? 유나는 계속해서 폭로했다. 이 남자는 3년 동안 적어도 5명의 여성과 동시에 연애했어요. 각각에게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고 돈을 빌렸죠.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았다. 태준이 분노에 차서 민호에게 다가갔다. 이 자식이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짓을 했구나? 아니에요. 부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태준이 소리쳤다. 회사 여직원들한테도 똑같은 짓 한 거 다 알고 있어?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딸의 결혼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수진아. 정숙이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엄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다 엄마 잘못이에요. 수진아, 엄마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그럼 언니를 버린 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나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화내지 마. 우리 어머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때문이라고. 거짓말 위에 세워진 가정이 무너진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거짓말이라니요? 그럼 진실이었나?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도, 그리고 이 남자가 사기꾼인 것도? 수진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때 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 2명이 들어온 것이다. 박민호 씨 있습니까? 민호는 경찰을 보자 도망가려고 했지만 태준과 몇몇 남자 하객들이 붙잡았다. 저기 있습니다. 유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민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민호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오해예요. 유나, 내가 신고한 거야? 유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당신이 저한테서 빼간 돈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정숙이 경악했다.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총 피해 금액이 2억이 넘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 결혼식은 완전히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 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수진에게 소리쳤다. 수진아, 나 정말 너를 사랑해. 이건 오해야. 하지만 수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경찰이 떠난 후 식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있었다. 정숙은 유나에게 다가갔다.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유나는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25년이 돌아오나요? 그렇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미국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지만 그래도 친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도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그리워했다면 왜 찾지 않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정숙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녀는 유나를 찾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새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면했던 것이다. 태준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 씨 정말 제 딸일까요? 유나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네요. 그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사과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언니 아니 유나 씨. 왜 하필 내 결혼식에서 이런 걸 폭로한 거예요? 유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저를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었죠. 그래서 내 남자를 뺏은 거예요? 뺏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남자가 먼저 접근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속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복잡했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당신도 저처럼 버려질 뻔했거든요.